자,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94K라는 벽을 뚫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93K를 못 버틴다며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93K를 버틴다며 98K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또 롱을 외치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버티면서 횡보를 하면서 간다면 100K까지도 단숨에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5일 연속 상승했어요. 그럼 상승 피로도가 나올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때도 그렇고 무조건 롱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과로서는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제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숏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저는 롱을 볼 건데 조금의 눌림이 왔을 때 들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장기적인 타점은 제가 늘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이 단기적인 타점,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근 한 달이 넘게, 두 달이 넘게 94K라는 벽을 못 넘다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롱장세겠죠. 자, 이 롱장세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하우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보셔야 되겠죠. 자, 대신에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제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제 10년 동안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고 제 노하우들 잘 습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겠고요. 자, 뭐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롱만 외쳤었는데 다 결과로 나오고 있긴 하죠. 제가 12월 30일 그리고 1월 1일 뭐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롱만 외쳤어요. 내려갈 때는 욕을 먹긴 했지만 결국에 박스권 장세에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타점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어제 말씀드렸던 이 1번 관점,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단기적인 타점을 좀 잡아드리는데 이 타점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2번 관점도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죠. 기다릴 자리는 결국 기다리면 온다라는 거. 자, 지금 제가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도 롱은 계속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외쳤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타점이 맞았던 경우는 여기였거든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은.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그리고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괜히 여기서 뭐 숏을 뭐 치셔도 됐겠지만 저는 숏을 외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도 눌리면 롱을 잡는다. 저는 이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구독자분들께 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 타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물론 저도 이전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잘 쌓고 있다가 요즘에는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못 쌓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타점을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매매를 좀 쉬고 있고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론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수익으로 가득하실 거라는 거.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말씀드리며 그때 입장하셔도 좋겠고요. 자, 일단 단기적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이 12월 뭐 중순부터 그리고 1월 초까지 왜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ETF 보유 구조와 자금 흐름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져 있어요. ETF가 많아지긴 했는데 왜 못 올랐었는지 그거를 구조상의 성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원형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물량은 약 130만 BTC 딱 여기 보이시죠? 겉으로 보면 기관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느껴질 수고 겉으로 보면 기관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포를 보면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죠. 자, 여기 보시면 IBIT가 대략적으로 59%, FBTC 이게 15%, 그리고 GBTC 이게 12%거든요. 즉
소수의 ETF가 거의 모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ETF 수요가 분산된 그런 안정적인 수요가 아니라 특정 발행사의 자금 흐름에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시장은 작은 뉴스, 작은 자금 이동에도 괜히 흔들리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 물론 그게 뭐 지금은 아니고 이전의 모습이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두 번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현물 ETF 자금 흐름인데 이게 강한 순 유입이 나오고 곧바로 또 강한 순 유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변동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전에는 ETF로 큰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바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ETF로 자금이 들어와도 비트코인 가격은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은 ETF 단독 자금이 아니라 전체 유동성 환경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약한 구간에서는 ETF로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조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버티거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던 이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 이 박스권 장세의 이유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면 자금 흐름은 굉장히 명확해요. 기관 자금은 여전히 대부분 비트코인으로만 들어옵니다. 이더리움 ETF 자금은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더리움 BTC 비율의 약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실선인데 이건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거시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ETF는 비트코인의 장기 공급을 분명히 줄여놨습니다. 하지만 단기 가격 방향은 ETF 유입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ETF 자금의 집중도,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가 더 크게 찾아올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었던 이유는 ETF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 천천히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94K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흥분을 좀 해볼 만한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살짝의 조정은 있고 나서 올라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살짝의 조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조정이 나오면 롱 아니면 현물을 조금씩 사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이 무조건 100%막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둔화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게 살아났을 때 더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잘 챙겨보시면 되는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타점이 좀 안 오긴 했었죠. 근데 곧 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 93K 이걸 이탈하며 한 번 또 밀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관점으로는 이 92K 여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92K인데 자, 이전에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거든요. 꼬리하고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에요. 자, 추세선을 좀 지우고 보게 되면 92K 이런 구간에서 꼬리가 달렸다가 뚫었다가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뚫으면서 한 차례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 92K를 다시 한번 건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타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왜 예상되는 진입가를 92.1K로 해놨냐면 이게 92K를 이탈하더라도 92.1K를 회복을 못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자, 왜냐?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 92.1K거든요. 이 가격대를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을 못한다면 한 번 더 빠졌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롱을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한 차례 밀렸다가 간다면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런 타점에서 예상되는 경로는 너무 단순하죠. 여기서 내려가면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거거든요. 나오는데 92K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줄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롱장세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죠.
근데 기다리면 올 자리긴 합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면 조정은 한번 보여줬다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냥 또 급하게 오른다? 그러면 제가 스터디룸에서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다리면 올 자리는 결국 오게 되다 보니까 이 타점을 뭐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럴 때 1차 TP를 95.6K. 자, 이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95.6K이며 딱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이전에 윗꼬리 구간까지 뚫어냈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대가 쌓여있던 구간, 그 구간의 중간 가격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타점이 정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놓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어제 저녁에도 타점이 나오긴 했었는데 손익비가 안 좋아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근데 저는 손익비가 좋은 매매와 확률상으로 뭐 100%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100%에 가까운 그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물론 100%가 아닐 수는 있어요. 분명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가능성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이게 일봉상에 아까 그 장기 채널, 장기 패러렐 채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고 나서 회복을 못한다? 그럴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일봉상에 93K를 이탈하는데 만약에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까지 내려온다면 마지막 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왜 91.4K 여기다가 제가 왜 좀 선을 그어 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물론 시가가 여기긴 한데, 자, 이 4시간 봉의 시가 있죠? 이게 대략적으로 91.5K 정도 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패러렐 0.5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안 올 것 같으시죠? 저도 안 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확률이 1%라도 있다면 그 일봉상의 흐름을 보고 종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또다시 내려간다면 또 가파르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적은데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못 들어가셨다면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진 기다리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또 음봉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물론 또다시 여기서 버텨준다면 갈 가능성은 높은데 만약에 일봉상에 93K 이탈하는 종가가 발생했다? 그럼 이 자리까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물론 정말 안정적인 타점을 좀 고수하시는 분들은 91.4K가 아니라 91.5K 이거 회복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91.4K냐면 이 상승 패럴에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면 마지막 인생 타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미리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타점이 정말 인생 타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다릴 자리에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1차 TP를 93.7K 이 정도 구간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면 그게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올랐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다 보니까 1차 TP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또다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다 이런 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겁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타점들을 다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때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그 뒤로는 타점이 안 나오다가 어제 밤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12시가 딱 되기 전에 나왔는데 이게 손익비도 안 좋고 괜히 밤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타점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에 제가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타점들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자리는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았죠. 손익비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 지표가 딱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딱 2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위에는 익절가가 딱 표시가 되고 아래는 손절선이 딱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손익비가 안 좋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이런 타점들,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타점들도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보면서 차트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뭐 이게 지표가 뜬다라고 해서 항상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때 떴을 때는 또 출근 시간대다 보니까 아니면 출근하시고 딱 업무를 시작하실 때 그때다 보니까 차트를 계속해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 채널, 장기 패러렐 채널까지 뚫어줬어요. 그럼 이 5일 동안 자, 대략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나요? 자, 지금 이 5일 동안 뭐 저점에서부터 보면은 8%, 이 5일 동안에는 약 8%,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 8%가 상승한 마당에 조정이 안 나온다? 이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이 각도를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밑에서 잡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밑에서 못 잡으셨다면 괜히 이 위에서 물리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이 구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양봉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못 잡으셨다면 말이죠. 제 영상을 보셨다면 뭐 여기서 잡으셨을 텐데 자, 아무튼 지금 이 장기 패러렐 채널을 버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98K까지는 보셔도 뭐 나쁘진 않겠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을 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아까 눌러주셨던 분들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